20세기 혁명의 신화가 스쳐간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 쿠바. 낙천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예술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곳. 뒤늦게 개방의 혼란을 겪고 있지만 지구상의 가장 혹독한 실험을 겪은 후 여전히 판도라의 마법 상자와 같은 희망을 간직한 카리브해의 독특한 낙원. 쿠바 아바나를 간다. 카리브해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뜨거운 태양 아래 지난 500년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한없이 날아갔다. 쿠바는 한국과 국교가 없으니 제3국을 건너야 입국이 가능하다. 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멕시코를 거쳐 생각보다는 쉽게 쿠바 아바나에 도착했다.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1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바나. 입국 절차를 밟는 곳에서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공산주의 국가임이 느껴져 잠시 긴장했으나 아바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자 그런 걱정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아바나 거리에 들어서자 타악기의 리듬 소리와 함께 원색의 옷차림을 한 기다리 공연단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관광객과 구릿빛 피부의 현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리듬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나는 이번 여행의 기대로 마음이 부풀었다.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게 카리브해의 낙원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광객들에게 달러를 요구하는 모습은 이곳에도 자본주의가 흘러들어왔음을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머리 위로 내려 꽂히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잠시 점심 휴식을 취한 후 올드 아바나 거리로 들어섰다. 공원, 광장과 아바나의 유적지들이 모여있는 올드 아바나는 198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쿠바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음악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더니 내가 아바나 거리를 들었을 때에도 노인들이 너무도 태연하게 뛰어난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올드 아바나는 사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이다. 대성당이라 불리는 산 크리스토발 성당은 1748년에 건축을 시작해 1787년에 완공한 바로크 양식의 건물.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한다. 쿠바의 소설가 카르펜 디에르는 이 아름다운 성당을 돌 속의 음악당이라고 불렀다. 특히 밤에 이곳에서 열리는 연주에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최상의 감동을 만들어낸다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 조금 아쉬웠다.
현재의 모습과 500년 전 과거의 모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아바나. 눈에 익숙한 거대한 건물이 아바나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1929년 미국이 쿠바를 지배하던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쓰였다는 이 건물은 크기만 조금 작을 뿐 미국의 국회 건물과 모양이 똑같다는데 나는 그곳에서 한 사진사를 만났다. 꽤 오래돼 보이는 카메라는 작동이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게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Cámara, sí, cómo no, funciona. Cámara de 1900, pero funciona. Mira, 바로 사진 나와요? rápido, 3 minutos. 이렇게 이루어진 아바나에서의 첫 기념 촬영. 사진사는 금방 현상이 되어 나온 사진을 다시 렌즈 앞에 고정시킨다. 노인은 숙달된 손동작으로 렌즈 덮개를 살짝 열어 다시 네거티브 사진을 촬영하고 이내 뚜껑을 닫았다. 그의 사진기는 단순히 사진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현상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이동 사진관인 셈이었다. Negativo y después el positivo, una fotocopia del negativo. 52년 동안 옛 국회의사당 앞을 지키며 부업으로 관광객을 찍어온 사진사. 그는 내게도 아바나의 추억을 한 장 남겨주었다. 아바나를 거닐다 보면 사방 멀리에서도 그 높이 때문에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혁명광장에 있는 높이 108m의 호세 마르티 혁명탑이다. 반식민 투쟁에 불을 붙였던 쿠바 건국의 아버지 호세 마르티. 그를 기리기 위한 석상과 별꽃 모양의 혁명탑은 쿠바의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 그리고 그 맞은편 행정부 건물 벽면에는 호세 마르티의 정신을 이어받은 20세기 혁명의 주역 체 게바라의 얼굴이 있다. 나는 베일에 쌓였던 나라 쿠바의 과거를 좀 더 알고 싶어 역사박물관을 찾았다. 역사박물관 마당에는 1492년 쿠바 섬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석상이 있다. 발견 당시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외쳤다는 콜럼버스. 그러나 그 발견은 곧 당시 제국주의 선두주자였던 스페인의 쿠바 점령으로 이어진다.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이 아름다운 섬을 경작하며 살았던 원주민은 사라져갔고 이후 쿠바는 정복자들이 사탕수수 등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보고이자 남미로 뻗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었다. 북미와 유럽, 남미를 잇는 요지에 위치한 아바나엔 다른 열강들의 위협이 끊이질 않았다. 1589년 현재 아바나항 입구에 건설되기 시작한 모로성은 적군과 해적으로부터 아바나를 지키기 위해 건설된 요새. 좁은 해협을 두고 마주하고 있는 모로성과 푼타 요새에는 당시 사용했던 대포가 그대로 남아있다. 스페인에 이어 미국이 쿠바를 점령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현대사를 쓰게 되는 카리브해의 항구 쿠바 아바나. 아바나는 유럽과 미국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문화의 보고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내가 쿠바로의 여행을 꿈꾸게 된 데는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영향이 가장 컸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공산국가 쿠바. 바람과 파도 소리 넘치는 풍경과 심장을 두드리는 쿠바의 음악 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2006년 5월 나는 드디어 쿠바 아바나의 거리를 거닐다가 아바나의 주택가에서 연주 연습을 하고 있는 센세이션이라는 밴드를 만났다.
그들의 무르익은 연주 역시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떠올리게 했다. 연주 경력 50년이 되었다는 이 그룹은 쿠바의 전통 음악인 손을 연주하고 있었다. 쿠바 음악의 모태인 손 연주와 노래는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곳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멤버였던 드러머 아마디토 발데스가 활동하고 있어서였다. Ven para acá. Llegó un momento en Buenavista. Un, dos, 그리고 아마디토가 거짓말처럼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아마디토 발데스를 실제로 바라보며 넋을 잃었다. 영화에서 보았던 아마디토. 세월은 그의 얼굴 위를 스쳐갔지만 그의 눈빛과 연주는 여전히 정열적이었다. 아프리카 음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쿠바 음악. 타악기 특유의 흥겨운 리듬이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아마디토 발데스는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이후에도 연주 활동을 계속해왔고 2004년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ueno, ha habido un cambio enorme. Buenavista Social Club fue el proyecto que logró que la música nuestra ocupara grandes espacios a nivel internacional. Realmente. Lo insospechado. La música cubana se está escuchando actualmente en los lugares que nadie imaginó que se podía escuchar. Gracias a este proyecto. (1997년) 쿠바 음악인들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린 기록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음악인 라이쿠더와 독일의 영화 감독 빔 벤더스와의 만남으로 우리는 세상의 조명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라질 뻔했던 쿠바의 음악과 전설적인 음악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주인공이었던 모장 음악인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음악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흐를 것이다. 쿠바 음악의 여우는 나를 해변도로 말레콘으로 이끌었다. 올드 아바나에서 신시가지까지 장장 10km 이상 해안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는 말레콘의 방파제는 아바나의 상징물이다. 여행자는 다시 한번 느낀다. 쿠바에서 자유는 지천에 깔려 있고 쿠바인들은 아무 제약 없이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푸르고 맑은 말레콘의 대서양은 쿠바인의 놀이터였다. 가난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낙천성과 개방성. 그것이 내가 만난 쿠바의 얼굴이었다.
나는 야외 수업을 나온 듯한 젊은 선생님과 어린이들을 발견했다. 운동장이 없어 이곳 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거리로 na온다고 했다. A lo más resume, a lo más te salva, a quien salvaría. Yo salvo a Maeli. Yo salvo a Cindy. Yo salvo a Carla. Yo salvo a Kevin. Yo salvo a 수업인지 놀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모습 또한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Quién es José Martí? nuestra voto nacional. ¿Qué hizo José Martí por nuestra independencia? Luchó para que Cuba fuera libre. 아바나의 거리는 평화롭다. 공산국가라고 해서 상상했던 군복 차림의 공안도 볼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혁명전사의 이름과 길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 탱크의 모습은 쿠바가 걸어온 험난한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쿠바 독립 역사를 이야기할 때 쿠바 독립의 영웅, 쿠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세 마르티를 빼놓을 수 없다. 법학을 공부한 인텔리어, 뛰어난 문필가였던 그는 스페인, 유럽, 미국 뉴욕을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1895년 쿠바의 2차 독립전쟁이 벌어졌을 때 직접 참전했다가 스페인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다. 호세가 그토록 열망했던 독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쿠바의 혁명박물관에는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수많은 혁명전사의 기록이 남아있다. 19세기 말 스페인의 기력이 쇠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쿠바를 점령했고 20세기 쿠바 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긴 고초를 겪게 된다. 현재 쿠바의 대통령은 20세기의 기적이라 불리는 쿠바 혁명을 주도했던 피델 카스트로다. 변호사였던 그는 뛰어난 지략과 추진력으로 정적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내고 혁명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한 인물. 그가 불가능해 보였던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상주의자 체 게바라와 손을 잡았던 사실일 것이다.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는 1956년 낡은 요트 그란마호를 타고 쿠바 해안에 상륙한다. 이때 전사의 수는 겨우 82명. 그러나 이들은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산간지대로 잠입, 전설적인 게릴라전을 펼친 끝에 1959년 1월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내고 혁명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한다. 장폴 사르트르가 우리 세기의 가장 성숙한 인물이라고 평했던 에르네스트 체 게바라. 그는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젊은 시절 여행을 통해 이웃들의 비참한 삶을 본 후 라틴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삶에 투신한다. 쿠바 혁명이 성공한 후 그는 쿠바 2인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1965년 다시 혁명의 길을 떠난다. 볼리비아의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혁명을 시도하던 그는 1967년 동료의 밀고로 정부군에 잡혀 처형당한다. 민중 해방에 순수하게 헌신했던 그는 39의 나이로 죽은 후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전 세계인의 체가 되었다. 오늘날의 아바나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도 그 중에 하나.
50년대풍의 클래식 자동차들과 구소련에서 들여온 소형차 코코택시, 그리고 삼륜 자전차와 관광객을 태운 마차가 함께 도시를 누빈다. (100년) 전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하바나에서 1950년대 생산된 미국 차들이 한층 도시의 분위기를 멋지게 만든다. 이런 차들은 대부분 쿠바 사람들이 이용하는 택시로 쓰이는데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합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란다. Agachi, sácale buen video. Hello. Hey, how fine? Taxi? Yeah, thanks. Taxi. Where are you going? Very good. How much? 20. 20. Yeah, 20 Cuba peso? yeah, keep on pues. 1956. 56. 56. What brand? Buick. Buick. Yeah. 50 years ago. Many years. It's very old. 관광객을 위한 택시는 따로 마련돼 있어 외국인인 내가 마음껏 타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갑자기 사람들을 가득 실은 트레일러가 도로 위를 쏜살같이 내달렸다. 말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낙타버스였다. 트레일러 앞뒤에 천정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 낙타봉우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정류장엔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줄이 무척이나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하바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대중교통 문제라고 한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사람들은 300명 정원이라는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 몸을 싣는다. 하바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실감났다. 슬슬 배가 고파지던 차에 거리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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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á aquí. 멋진 선글라스를 걸친 여인이 주문한 음식은 쿠바인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먹는다는 우리네 백반 같은 쿠바 정식이라고 했다. Criolla es con gris, frijoles con arroz, pero es con gris, con arroz moro, pollo y chicharritas de plátano. De lo que me dan, de los 50 pesos de la comida. Chao, amores. 가격은 우리 돈 1,000원 정도지만 한 달 임금이 2만 원인 쿠바인들에겐 만만치 않은 밥값일 것이다. 모퉁이를 돌아서니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리잔에 가득 따라 마시는 것을 보니 음료수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뭔가를 걸러내는 듯한 모습. 나는 궁금해져 가까이 다가갔다. 천연 웰빙 식품, 사탕수수 음료수였다. 사탕수수 수대를 압축기에 넣으면 즙이 짜지고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즙만을 모아 얼음통에 넣어 차게 한 후 따라 마신다. 가격은 한 잔에 우리 돈 100원. 쿠바 음식이 단조로 입이 심심하던 내게 딱 맞는 맛이었다. 여행 중에 아침마다 늘 2잔을 해치우고 하루를 시작해서 그런지 내게 있어선 사탕수수 음료가 쿠바를 대표하는 맛으로 기억된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때로 막막함과 마주하는 일이다.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런데 하바나에서 생소한 광경을 접하게 되었다. 백화점 바겐세일은 아닌 듯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철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문이 열리자 앞다투어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넘어지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상점 안에 들어가기 위한 몸싸움이 치열했다. 그러나 상점 안에 들어가 보자 내부는 썰렁했고 사람도 물건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상점 밖의 풍경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 상점 안의 물건은 대부분이 쿠바 소비자의 수준에 맞춰 싼 가격에 들어온 중국 제품. Sí, pero la ropa está más o menos, pero la ropa está vencida. Está media vencida. Está media pasadita ya, se rompen, duran poco, poca durabilidad.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물건을 사기 어려운 나라. 이곳이 내가 만난 쿠바였다. 쿠바의 경제는 카스트로 혁명 이후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과 1989년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피폐해져만 갔다. 하지만 관광객들에게 문호가 개방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자본주의 물결. 한 달에 한 번 서는 시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 장소가 형성됐다. 사람들은 이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산다. 푸른 바나나를 사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우리나라 시골장을 연상시키는 마늘을 팔기 위해 목청껏 외치는 상인의 싱싱한 모습이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의 행복에 알맞은 체제란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동의 이익 추구는 개인의 자유와 의욕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고 지구촌은 이제 구석구석까지 무한 경쟁의 시장 경제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어쨌든 실험은 계속된다. 이렇게 시장 자주 오세요? Solo siempre, siempre. Muy buena la feria. Muy buena. 어느 곳을 가든 시장엔 서민들의 에너지가 넘친다. 게다가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간식거리도 있어 여행자는 즐겁다. 양손 가득한 물건들도, 어깨에 둘러맨 바나나도, 그리고 한 짐 실은 자전거도 힘겨워 보이지만 물건을 산 사람들의 표정은 가볍게만 보였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곳을 여행할 때마다 내가 공통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 항상 의외로 다가왔던 그는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 그런데 쿠바 공원의 존 레논은 우습게도 안경을 벗고 있는 게 아닌가. 잠시 후 제복을 입은 한 노인이 주섬주섬 안경을 꺼내 얼굴에 걸쳐 주었다. Por la música y porque estaba en contra de la guerra y estaba a favor de los pobres. Ahí por aquí yo tengo, mira, por aquí yo tengo bien. 존 레논은 그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공상가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지만 나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쿠바 사람들은 그를 공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꿈꾸었던 굶주림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상이 아닐까?
쿠바 하면 떠오르는 것. 춤과 음악 외에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쿠바 시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쿠바의 한 시가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시가를 만드는 담배 잎은 9월경 씨를 뿌리고 3월에 추수되어 한 달 반 정도 건조시킨 후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생산지에서 공장으로 옮겨진 잎들은 연해질 때까지 충분한 습기를 먹어야 담배를 쌀 때 잘 싸진다고 한다. 그렇게 습기를 먹인 담배 잎은 가운데 줄기를 제거하고 크기와 질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수백 명의 숙련공이 시가를 말고 있는 이곳의 분위기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생소하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시가는 같은 공장에서도 다양한 맛과 품질의 브랜드가 생산되는데 담배 속으로 사용되는 잎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맛과 향, 브랜드에 따라 각기 다른 잎으로 속을 채운 후 담배 속을 말아 정형 틀에 넣고 하루 정도 모양을 잡는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담배 겉잎을 한 번 더 싸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곳에 마무리 잎을 붙이면 한 개의 시가가 만들어진다. 이런 최고급 쿠바 시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적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을 담배 마는 일에만 전념해 왔다고 한다. 이곳 공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시가를 피우는 노동자의 모습도 볼 수 있다. Es mejor y tiene mejor calidad y el aroma es sabroso, es más fuerte. Como el cubano, el tabaco cubano no hay ninguno. 그렇게 만들어진 시가는 포장을 위해 겉껍질의 색에 따라 수십 내지 100가지 이상의 상품으로 분류된다. 겉잎의 색이 맛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보다 고급스럽고 보기 좋은 시가를 생산하려는 그들의 노하우처럼 보였다. 사용된 속잎의 내용에 따라 크기에 따라 브랜드가 결정되고 각기 하나하나마다 수작업으로 라벨이 붙여진다. 이렇게 생산되는 시가는 종류만도 수십 종에 이르는데 최상품의 경우 한 개 피에 무려 $25를 넘는다고 한다. 시가가 쿠바를 대표하는 상품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이왕 나선 김에 쿠바 특산품 하나를 더 보기로 했다. 칵테일로 많이 이용되는 쿠바의 유명한 술, 럼이다. 럼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럼을 만들던 양조통과 주 원료인 사탕수수도 볼 수 있다. 18세기 말 사탕수수 최대 생산국이던 쿠바는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오면서 럼을 발견했다고 한다. Bueno, según la historia dicen que los africanos en los tiempos libres de ellos, el guarapo, el jugo de la caña, lo metían en recipiente y lo escondían en la tierra. A los 15 días en las fiestas sacaban ese vino, ese jugo fermentado y se lo tomaban y un poco que se emborrachaban. Y los españoles vieron ese método, vieron qué es lo que sucedía y empezaron a estudiar entonces el proceso del guarapo. 그렇게 사탕수수와 럼이 생산됐고 수출도 자연히 늘어났다. 원료인 사탕수수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기차가 운송수단으로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1837년부터 산지에서 공장까지 다량의 원료를 빠르게 수송함에 따라 그 생산량은 점점 늘어났고 쿠바는 럼과 함께 많은 양의 설탕도 생산하게 되었다. 당밀이나 사탕수수의 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 럼이다. 사탕수수액의 발효가 끝나면 알코올 성분 95%와 75%의 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정화해 2년간 숙성시켜 물을 섞으면 럼주가 완성된다. 럼을 이용한 쿠바 칵테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중 센트로 아바나의 엘 플로리디따는 해밍웨이의 단골 식당이자 그가 즐겨 마시던 다이퀼이라는 칵테일로 유명한 곳. 평범해 보이는 카페 안. 한쪽 벽 구석에 그가, 해밍웨이가 있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미국인이지만 유난히 쿠바를 사랑했다는 노인과 바다의 저자. 이곳은 해밍웨이의 단골이었다는 명성 때문에 쿠바에 온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들른다고 했다. 나는 해밍웨이의 사인이 적힌 컵 받침대에 그가 즐겨 마시던 칵테일을 마셔보기로 했다. 쿠바산 럼을 넣은 뽀얀 우유빛의 칵테일. A ver, mira, el cóctel se llama daiquiri. Escoge el lugar como su favorito. Pasa por aquí un día y ve, el lugar le encantó, se quedó aquí, hizo del lugar una tradición, una rutina en su vida diaria, venir todas las tardes a tomar daiquiri en su esquina favorita, donde ya hoy en día los trabajadores del lugar le hicieron una estatua junto al busto que ya existía, que se lo hicieron los trabajadores en el año 54 cuando él recibe el premio Nobel por su obra El viejo y el mar. 나는 다이퀼이 한 잔을 들고 해밍웨이를 따라해 보았다. 그런데 그는 왜 쿠바로 온 것일까? 나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7년간 살았다는 암부스 문도스 호텔을 찾았다. 분홍 색칠을 한 예쁜 호텔 입구 벽에 있는 해밍웨이의 액자는 그가 쿠바와 전 세계를 통해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었다. Esta es la habitación donde vivió el famoso escritor norteamericano Ernest Hemingway. 해밍웨이는 1932년부터 1939년까지 이 방에서 글을 쓰며 생활했다. Pero aquí fue donde comenzó a escribir en Cuba. Escribió muchas crónicas sobre la pesca en la revista Square, hizo la revisión final del libro Muerte en la tarde y por último Por quien doblan las campanas. Ese es el manuscrito de su novela. Hemingway decía que el Ambosmundo era un buen sitio para trabajar.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친필 노트가 내 눈앞에 있었다. 순간 나도 모를 전율이 느껴졌다. 그가 사용한 타자기와 안경, 고국 미국이 아닌 이곳 쿠바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었다. 자신의 집인 핑카데히아를 사서 그곳에서 20년간 살면서 유명한 소설인 노인과 바다를 썼다. 미국에 돌아가 1961년 7월 엽총자살로 생을 마감한 해밍웨이에게 쿠바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였을까 궁금해진다. 아바나 시내를 바라보던 해밍웨이의 눈에 비친 위 거리와 건물, 사람들. 그는 이곳의 어떤 면을 가장 사랑했을까?
나는 호텔 앞 길에서 만난 한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Mamá, mira, my mother. 남편을 잃고 일찍이 혼자가 된 할머니는 남편을 닮은 자식들 자랑에 여념이 없다. 12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다는 할머니는 이남 일녀의 자식을 음악가와 댄서로 키우고 남은 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다. Bueno, canta una canción por lo menos de tu inspiración. Ya no me queda voz, no me queda nada. De verdad. Aunque tú me has echado al abandono, aunque ya han muerto todas mis ilusiones. Y en vez de tu cariño, ay, por nada, ya no hay pecho, ya no hay pecho, pero ya son muchos años, no soy una niña, ni una jovencita, ya los años van llegando a los 100, como les he dicho. Prado en el turno. 쿠바의 춤은 음악 못지않게 다양하다. 살사, 차차차, 맘보, 룸바 등 그들의 문화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의 문화와 접목되어 만들어진 것이 많다. 그들은 그 다양한 춤을 내게 조금씩 보여주었다. Esto es una melodía de bolero. 느린 곡인 볼레로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바라보는 노모의 표정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양 무릎이 불편한 노모에게 아들 나사로가 한 곡 추자고 신청한다. Preguntan todo que cómo fue. Vaya. 정말 오랜 시간 어머니는 음악과 춤을 함께 할 수 없었다.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는 것이 그녀에겐 전부였던 것이다. 노모와 아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자 난 왠지 코끝이 찡해졌다. 평생 노래와 춤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 또한 자신과 같은 예술의 길을 걷고 있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 나도 한국에 계신 내 부모님 생각이 났다. Ya que fue a sacarme para que yo... Pero yo, mira, no cogí el mando, ¿verdad? ¿Salí bien? Dale, siga, dale. Ay, Dios. ¿Estás contento? Muchas gracias. Ay, está contento. Thank you. Bye. 쿠바에서 가진 한 평범한 가족과의 만남. 쿠바 여행 중 가장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다. 올드 아바나의 무기 광장에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 주말이면 광장 울타리를 둘러싼 사면에 노점 책방이 선다. 우리 눈에도 익숙한 체 게바라 평전, 호세 마르티에 관한 책, 유명한 쿠바 문학 작품들.
아바나 시내에서 서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곳은 관광객들이나 쿠바 사람들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Según el cliente, libros de la revolución, de Fidel, de Che, de literatura cubana y otras cosas de libros viejos. Según el cliente también. 쿠바에서의 또 다른 볼거리는 아마 쿠바 미술일 것이다. 폐쇄적인 사회였기에 쿠바 미술은 아직 우리에게 그리 알려지지 못했지만 쿠바 미술의 강렬한 색채는 서방 세계 알만한 예술가들에겐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다고 한다. 나는 식견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쿠바의 구석구석을 거닐다 보면 쿠바 사람 모두가 예술가라는 말이 실감이 나곤 했다. 발길은 이제 산타마리아 해변으로 향한다. 내게 이 해변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단지 풍광 때문이 아니라 더없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이는 쿠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쿠바는 내가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한 독재자나 체제가 국민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곳, 함께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이 남아있는 곳. 나는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훗날 함께 웃겠다는 희망을 지켜가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여행의 마지막 날, 나는 영화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되었던 마을에 들렀다. 어릴 때 보았던 영화 속 마을은 내 기억 속의 배경과 거의 변함이 없어 보였다. 명화극장을 통해 여러 번 보았던 노인과 바다. 스펜서 트레이시가 작은 낚싯배에 몸을 맡기고 잡은 고기를 뜯어먹는 상어와 처절한 승부를 벌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고히마르 마을에는 아직도 제방이 있고 배가 다니고 영화를 찍을 당시 텅 비어있던 기둥 구조물의 중앙에는 마치 예비되었다는 듯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기리는 흉상이 들어서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해밍웨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영화에 잠깐 엑스트라 동네 아이로 출연했다던 그 노인은 옛날의 촬영 모습을 생생히 기억해냈다. Y habían como 3 o 4 bateando a la vez, 3 o 4 bates, una pila de piche y las cámaras, había una pila de cámaras y una cogía una parte, la otra cogía la otra. O sea, era una sola escena, ¿no? Pero como una casa de locos eso ahí, nosotros no entendíamos nada, pero ellos nos decían. Hey, Madeline, come on! Play first base. Hey, yeah, come on!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서방 영화를 볼 수 없던 시절이라
그는 어른이 되어서야 자신이 어릴 때 찍었던 영화를 보았다고 했다. Cuando la rodaron yo era un hombre ya. O sea que ya no me acordaba de las escenas definidas, ¿no? De toda esa gente. No me acordaba. Ya había pasado mucho tiempo. 태어난 마을에서 소년에서 노인으로 격동의 역사를 거치며 묵묵히 살아온 노인의 얼굴은 맑아 보였다. 나는 그의 모습이 해밍웨이만큼이나 멋져 보였다. 많은 이들이 동경해온 베일 속의 낙원 쿠바 아바나. 혁명의 시대가 가고 자본주의의 진통을 겪고 있어 여행자가 가는 곳마다 달러를 받으려 하는 모습은 내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혹독한 체제의 실험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낙천성과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간직한 쿠바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망의 끝에 남은 판도라 상자 속의 희망과도 같은 가능성을 던져준다. 그들은 오늘도 노래하며 묻는다. 당신은 오늘 행복한가? 라고.